네, 안녕하세요. 2020년 10월 9일 오늘의 축구 뉴스를 전해드리는 조던 HD입니다. 저는 매일 저녁 8시에 카카오TV, 유튜브, 그 다음 트위치에서 생방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각 플랫폼에서 방송 시간대인 저녁 8시에 조던 HD로 검색해 보시면 라이브 방송을 만나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 첫 번째 소식은 산초는 여전히 맨유의 탑 타겟이라고 합니다. 맨유는 올여름 제이든 산초를 놓쳤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1차 이적 목표를 유지할 것이라고 ESPN이 전했습니다. 맨유는 이적 기간 동안 도르트문트의 1억 2천만 파운드 이적료를 충족시킬 수가 없었고, 그래서 이제 도르트문트에게 가격적인 인하, 제한이나 이런 것을 해 보았지만 도르트문트는 다 거부했습니다. 일단은 가깝게는 겨울, 좀 멀게는 다음 여름 이적 시장 때 산초를 다시 한번 1타겟으로, 넘버 1타겟으로 이제 지켜보겠다. 그때도 다시 한번 산초의 이적을 추진해 보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잉글랜드 내에서 이적은 가능하다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잘 정리해 주신 글이 있어가지고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잉글랜드 클럽들이 해외에서 선수를 데려오고 내보내고 임대할 수 있는 국제 이적 기간은 이제 10월 5일로서 프리미어 리그는 끝났습니다. 하지만 이 프리미어 리그와 프리미어 리그 이제 하부 리그를 할 수 있는 챔피언십, 그다음에 2부, 3부 이런 관리하는 곳이 또 EFL인데 EPL과 EFL 팀들의 합의로 잉글랜드 내에서는 아직까지 이적이 가능합니다. 피파는 이번 여름 이적 시장으로 최대 12주까지 가능하다고 허용했었고, 리그 간 협의를 통해서 프리미어리그 클럽들은 스쿼드를 강화시키기 위해서 EFL 팀들과의 이적을 시킬 수 있는 11일의 시간이 주어졌습니다. 영구 이적도 가능하고요. 임대도 가능한데 이제 프리미어리그 팀들끼리 안 되고 프리미어리그 팀들과 이제 EFL 팀, 그러니까 일부에 있는 선수가 이제 EFL 관리하에 있는 리그로 갈 수도 있는 거고, EFL 관리에 있던 리그에 있는 선수가 이제 프리미어 리그로도 이적이 가능하죠. 이것은 이제 잉글랜드 내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이 이적은 10월 16일까지, 그러니까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10월 17일까지 가능은 합니다. 네.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 일단 지금 보이는 선수가 조 로든인데, 이 선수가 이제 토트넘하고 링크가 나고 있는 게 가장 핫한 것이고, 그 다음에 아직 이적을 못한 와포드의 사르, 이런 선수들, 사르는 리버풀도 링크가 잠깐 있었고, 맨유도 링크가 있었고 했는데 사르도 어떨지 지 모르겠고, 그 다음 노리치에 있는 이제 켄트웰 이런 선수들도 잉글랜드 내 팀으로 프리미어리그 팀이겠죠. 아무래도 노리치가 2부 리그 팀이 챔피언십에 있는 팀이니까. 네. 그래서 이런 선수들이 아직 이적을 못했고, 본머스에 있는 조슈아 킹 같은 애들, 오늘 조슈아 킹 같은 애들은 이제 토트넘 해리케인은 백업 선수로 이제 가네만에 이런 기사들이 있었지만 결국 조슈아 킹도 이제 이적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적 기간 내에. 그래서 아직 잉글랜드 내에서의 움직임은 가능한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이 파리 생제르맹 서드킷이 공개가 되었습니다. 사실 서드킷은 1년에 많이 입어야 한 3-4번? 진짜? 많이 입어요? 잘 입진 않는데, 워낙에 그 조던이랑 협약해가지고 파리가 매물이 없을 정도로 구하기 힘들 정도로 잘 나가고 있다고 하니까요. 네. 그래서 또 서드킷은 한정판처럼 팔 수도 있고 이래가지고 인기 있을 것 같아요. 제 눈에 별론데, 또 조던 좋아하는 분들은 또 사서 또 소장하시겠죠.
키커에서 보도하길 브레멘은 정신적으로 힘들어하고 있는 라시차에게 특별 휴가를 부여했다고 합니다. 밀롯 라시차인데 이적 시장 마지막 날까지도 이제 이적설이 있긴 했어요. 그 마지막에 이적설 나던 팀이 이제 레버쿠젠인데 레버쿠젠이 하베르츠도 떠났고 볼란트도 프랑스 떠났고 해서 공격적인 영입이 있을 거라 생각했고 그게 마지막에 라시차가 되지 않을까 싶었는데 라시차가 이적 이야기가 있었지만 결국 이적 못했습니다. 라시차가 이적을 하지 못한 거에 대해서 선수 본인도 많이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상황이었고 그래서 지금 소속팀인 브레멘이 조금 정신적으로 치유 좀 하고 오라 해가지고 추가적인 휴가를 부여해 주었다고 합니다. 현재 브레멘 팀의 코치가 말하길 이번 이적 시장 막바지에 라시차에게 좀 힘든 날이 있었을 거다. 이적을 많이 하고 싶어 했는데 하지 못했고 정말로 많은 팀들이 원하는 팀이 많았죠. 정말 많은 팀들이 이제 영입하려고 오퍼도 넣고 문의도 하고 했었는데 결국 이적하지 못했고 선수가 좀 힘들어할까봐 일주일 동안 따로 휴가를 부여한 이유라고 합니다. 다시금 팀에 집중할 수 있도록 우리는 무엇인가 해줘야만 했고 그게 휴가밖에 없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죠. 원래는 라시차는 맨 처음에 이적설이 터지고 본인도 맨 처음에 가고 싶어 했던 클럽은 라이프치히였는데 라이프치히가 이제 이적료를 맞출 수가 없다. 라시차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비싸다. 해가지고 라이프치히는 이제 발을 빼고 다른 공격수를 이미 영입했고 그리고 프리미어리그 팀인 아스톤 빌라가 라시차에게 관심이 있어가지고 팀 대 팀 간의 이적 협상은 다 끝이 났는데 본인이 아스톤 빌라와 이제 연봉 협상하면서 틀어져가지고 이적이 또 틀어졌고 레버쿠젠도 영입을 하려고 좀 알아보고 이래저래 막 관심을 가졌었는데 결국에는 마지막 그 10월 5일까지 이적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좋으나 싫으나 일단 겨울 때까지는 레버쿠젠에 남아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라시차가 좀 힘들어할 것 같아가지고 추가적인 휴가를 부여했나 봅니다. 이 제니트가 웬델을 영입했습니다. 스포팅 리스본에서 뛰던 선수가 제니트로 이적을 한 것이고요. 23살에 브라질 국적의 미드필더고 4년 계약을 맺었다라고 합니다. 이적료는 옵션 포함해가지고 325억이라고 합니다. 러시아 리그 팀들이 가끔 진짜 좀 약간 막 우리가 생각하는 막 대박 영입까지는 아니지만 꽤나 이름이 알려져 있는 아니 유망주로 좀 분류가 되거나 하는 이런 선수들을 잘 데려가요. 생각보다 물론 그런 영입들도 좀 이제 러시아 내에서 큰 클럽들이 이렇게 하긴 하지만 그래도 좀 신기할 정도로 얘가 러시아 리그 어떻게 가지 이렇게 생각될 만한 이적들이 종종 일어나는데 웬델도 되게 유명한 브라질 유명한 선수죠. 이 포르투갈 리그에 이제 히우아브라는 클럽이 있는데 이 히우아브가 코엔트랑을 영입을 했습니다. 1년 계약이며 코엔트랑은 이제 FA로 거의 은퇴 선언까지는 안 했지만 은퇴하다시피 이제 팀을 1년간 떠나 있었는데 다시 그냥 FA 계약으로 히우아브로 돌아온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는 파티에게 좀 많이 실망하고 그리고 또 화가 난 상태라고 합니다. 토마스 파티가 이적 마감일 늦게 아스날 선수로 확정이 되었고 그렇게 확정이 되면서 이제 파티에게 비난이 시작되었습니다.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는 프리미어리그 구단이 파티에게 4,500만 파운드의 바이아웃 670억 주황을 지불할 생각이 있다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 연락을 먼저 하지 않았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그것에 좀 화가 난 것 같습니다. 아스날은 이 27살의 선수의 이적료를 좀 원래는 이제 협상하길 원했지만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는 그 제안을 받아들일 생각이 없다. 그냥 우리가 쓰겠다. 라고 해서 이적료 협상하지 않겠다. 라고 했기 때문에 파티를 영입하기 위해서는 바이아웃을 내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스날이
이적 마감일 날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에게 연락을 취할 의무는 없고, 아스날이 해야 됐던 것은 이제 파티의 바이아웃 금액을 이제 라리가 사무국에 바이아웃 조항을 우리가 이것을 내겠다. 선수도 우리 팀에 온다고 합의를 한 상태다 해가지고 그 서류하고 돈만 입금하면 됐습니다. 최근에 이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아스날로부터 루카스 토레이라 임대 계약을 합의하기 위해서 이제 이야기가 오가던 중에 파티에 갑자기 이제 바이아웃 조항으로 인해서 이적이 발표가 났고, 이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입장에서는 그래도 뭐 가면 간다 이렇게 말이라도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파티가 우리 팀에 어렸을 때부터 뛰면서 꽤나 오랜 시간 동안 함께 온 선수인데 그래도 마지막이라고 가게 되었다라고 말이라도 해주고 가야 되는 거 아닌가. 그렇게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말은 뭐냐면 선수에게 듣지도 못했고 아스날에게도 듣지 못했다. 우리는 라리가 사무국에서 아스날의 파티의 바이아웃 조항을 원했고 선수도 가길 원했고 그래서 돈이 입금이 됐다. 알려주려고 이제 전화한 거여서 그때 알게 된 거예요. 얘가 간다고 갑자기? 네. 그래서 이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입장에서는 뭐 일단 파티한테 제일 서운하고 좀 실망스럽고, 아스날도 이제 토레이라 임대권 때문에 계속 이야기가 오갔는데 그렇게라도 뭐 좀 얘기를 해주던가 해야 되는데 뭐 그런 말도 없고, 물론 의무는 아니지만 그래도 좀 예의상 좀 이야기를 해줘야 됐던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뭐 일단 간 선수기 때문에 뭐 이제 어쩔 수 없는 건데 그냥 이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입장에서는 좀 기분이 좋지는 않다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로코모티브 모스크바가 제루이스를 영입했습니다. 포르투에서 로코모티브 모스크바로 이적을 한 것이고요. 29살의 공격수고 3년 계약을 맺었으며 이적료로는 500만 유로가 들었다라고 합니다. 포르투가 첼시로부터 말랑사르를 임대해 왔습니다. 첼시가 이번에 영입한 선수긴 하지만 바로 이제 임대를 포르투로 떠나는 것이죠. 네. 그래서 포르투가 첼시로부터 수비수 말랑사르를 영입했다라는 소식입니다. 사진에서 조금 보이긴 하는데 이 포르투가 펠리페 안드로승을 임대 영입했습니다. 웨스트햄의 그 선수가 맞아요. 네, 브라질 국적의 27살에 2선에서 뛸 수 있는 자원이죠. 그래서 이 안드레송이 또 포르투로 임대를 떠났다라는 소식을 또 전해드립니다. 네덜란드 클럽인 알크마르가 이 마르틴스 인디를 임대 영입했습니다. 한 시즌 임대이며 그 스토크 시티에서 뛰다가 이제 알크마르로 팀을 옮긴 거예요. 그 스토크 시티가 또 1부 리그 클럽도 아니고 지금 또 인디는 올 때 돈을 좀 주고 데려왔고 또 연봉도 줘야 되니까 좀 어떻게든 뭐 아낄 수 있는 부분에서 그냥 본인도 인디도 그리고 이제 뭐 챔피언십 뛰는 것보다 네덜란드 리그 알크마르면 또 일부 리그기도 하고 알크마르가 한때 막 그 네덜란드 리그에서 조금 막 완전 뭐 좀 잘 했던 그 시즌이 있거든요. 그 이후에 그때만큼 아니지만 그래도 괜찮은 클럽이니까 인디에게도 좋은 임대일 것입니다. 이 스포팅 리스본이 중앙 마리오를 임대했습니다. 인터밀란에서 리스본으로 한 시즌 임대를 떠났고 원래가 이제 포르투갈 국대 미드필더이기 때문에 뭐 어색할 건 전혀 없죠. 근데 이제 마리오가 이제 어차피 뭐 콘택 안 쓰니까
그래서 한 시즌 임대를 떠났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 프랑스 국가대표팀의 디부아가 하차를 했고 그 자리에 페를랑 맨디가 대체 발탁이 되었습니다. UEFA에서 실시한 코로나 테스트에서 디부아는 양성 반응으로 밝혀졌고 디부아는 이미 격리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스쿼드 전체는 디부아와 마찬가지로 모든 사람들이 다 테스트를 받았으며 다른 선수들은 음성으로 나왔다라고 합니다. 디부아는 대표팀을 떠나서 격리 후에 리옹팀에 복귀할 것이고 이 프랑스 대표팀 데시안 감독은 페를랑 맨디를 대체 발탁하기로 결정했다고 합니다. 이미 오늘 새벽에 끝난 프랑스와 우크라이나 전에는 이제 오지 못했고요. 이 다음 경기부터 이 페를랑 맨디가 함께 이제 경기를 뛸 수 있습니다. 슈크리니아르 코로나라던데 레비의 선구안. 그게 무슨 선구안이야? 그럼 레길로는 부상인데 그럼 그것도 선구안이냐? 아인토벤이 이 마르코 반 힌케를 임대 영입했습니다. 첼시에서 아인토벤으로 1년 임대이며 반 힌켈은 첼시와 지금 계속 계약이 돼 있더라고요. 뭐 해지하지 않고. 아무튼 이번 시즌 끝나면 이제 FA로 풀리니까 어차피 뭐 첼시 입장에서는 쓸 마음이 없으니까 재계약도 안 하고 떠났겠지. 그래서 뭐 이번 계약 끝나면 또 FA로 풀려서 또 이 아인토벤으로 가지 않을까. 워낙 아인토벤에서 이제 오래 뛰었어요. 임대도 뭐 오래 했고. 네. 바닌켄이 이제 그냥 저기서 뛴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바닌켄이 아인토벤으로 임대를 떠났습니다. 이 포르투가 리버풀의 그루이치를 임대 영입했습니다. 이 세르비아 국적의 국가대표 미드필더이고 1년 임대를 떠난 것이고 뭐 포르투가 원래 그루이치에게 관심이 좀 많았던 클럽은 아닌데 뭐 리버풀도 이제 그루이치를 뭐 좀 등록 못할 수 있었으니까 임대를 보내야 되는 시점에서 그냥 이제 잘 맞은 거죠. 그루이치도 뛰기 위해서 이제 갔다고 봐야 되고. 네. 티모 베르너, 이 첼시의 공격수죠. 이 선수가 코로나 감염 의심이 되어서 검사를 받았다라고 합니다. 첼시의 공격수 티모 베르너가 국가대표팀에 합류한 이래 줄곧 감기 증상이 있었고 이로 인해서 코로나가 아닌가 해서 이제 검사를 받았다라고 해요. 조금 신뢰도가 떨어지는 언론이긴 한데 일단 이거에 대해서 어떤 다른 기사가 있나 찾아보니까 한 곳에서 이제 일단 뭐 얘기가 나왔는데 그곳에서는 이제 티모 베르너가 코로나가 아니라 감기 증상이 맞다. 진짜 뭐 이제 감기 증상이랑 비슷하니까 뭐 테스트를 받아본 거긴 한데 감기 증상이 맞았다라고 이제 뭐 기사가 나온 곳이 있긴 하더라고요. 괴체가 아인토벤으로 이적을 했습니다. 오랜 기간 동안 이제 FA 신분으로 있었던 괴체가 그 소속팀을 찾았고 모두의 예상과는 다르게 이제 분데스리가에서 남지 않을까 싶었는데 네덜란드 리그 아인토벤으로 팀을 바꿨습니다. 2년 계약을 했다고 합니다. 괴체는 분데스리가에 남을 것처럼 보였고 헤르타 베를린이 가장 유력한 행선지로 보였었는데 실제로 베를린의 감독인 라바디아와도 이적에 관해서 직접 이야기도 했었는데 오히려 이제 아인토벤으로 가게 된 것 같습니다. FA 신분이었기 때문에 뭐 이적 마감일에 꼭 뭐 영입을 해야 된다 이런 건 아니었어요. 다만 이제 아인토벤 입장에서는 이번 주 화요일까지 이제 유럽 대항전에 나갈 선수 명단을 작성해서 UEFA에게 제출을 해야 당장 이제 뭐 만약에 괴치를 영입하면 뭐 영입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유럽 대항전에 쓸 수 있는데 그때 이제 명단 제출 못하면 안 되니까 좀 빠르게 선수를 영입하길 바랬고 괴체도 네.
뭐 분데스리가에 남는 것보다는 이제 네덜란드 리그로 간 것이죠. 아무래도 아인토벤이 우승할 수 있는, 네덜란드 리그에서도 우승할 수 있는 저력이 있고 유럽 대항전 나갈 수 있는 클럽이다 보니까, 그리고 감독이 또 이제 레버쿠젠 감독을 했었던 슈미트이기도 하고 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부분이 좀 마음에 들었고, 슈미트 감독이 이제 괴체를 좀 적극적으로 영입을 하고 싶어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괴체가 네덜란드 리그로 이적을 하게 되었죠. 괴체가 이곳저곳 많이 돌아다닌다고? 아닌데? 제가 그래봤자 도르트문트 미넨 도르트문트인데 뭐 거기서 이제 아인트호벤으로 간 거고, 그 정도 많이 돌아다닌 것도 아니죠. 뭐 임대를 간 것도 아니고 얘가 그 정도면 그냥 준수하게 있던 거죠. 아니, 많이 돌아다녔다라고 하기에는 네, 그 팀 이동이 많지는 않았어요. 근데 그 독일에서만 계속 있었고 또 심지어 이번 이제 이적 시장에서 토트넘의 그 인앤아웃을 좀 살펴보면, 토트넘은 굵직한 이적 작업을 빠르게 마쳤기 때문에 다소 조용한 이적 마감일이었고, 무리뉴 감독은 이적 마감일 전에 새로운 공격수까지는 추가를 해야 된다라는 이제 생각이 많았는데, 결과론적으로는 왼쪽에 있는 벤피카로부터 저 비니시우스 선수를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격수 백업 자리도 결국은 메워지게 되었고요. 새로운 센터백 영입에는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 무리뉴 감독이 바랬던 포지션들은 대부분 스쿼드 보강을 착실히 네, 이뤄냈습니다. 그래서 뭐 토트넘 팬들이 다들 이번 이적 시장 잘 보냈다. 수비까지 딱 원하는 그 슈크리니아르가 왔으면 좋았을 텐데, 뭐 슈크리니아르가 돈 한두 푼 하는 선수도 아니고 하다 보니까 뭐 그런 부분도 이해할 수 있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 비니시우스 이적을 마지막으로 토트넘은 총 6명의 영입을 했고, 뭐 조하트는 지난말에지 그 저번에 이제 번니에서 FA로 계약이 만료된 이후에 자유계약 선수로 영입을 했고, 그다음에 호이베르, 이 사우스햄튼에서 호이베르 선수를 또 데려왔고, 그 다음에 울버햄튼으로부터 맷 도어티를 영입을 했고, 그 다음에 레알 마드리드로부터 이제 레길론과 이 베일을 데려왔습니다. 레길론은 완전 영입이고 베일은 이제 임대로 데려왔죠. 토트넘에 이제 방출이 있었는데 이 베르통원이 벤피카로 네, 자유계약으로 이제 나갔고, 그 골키퍼 봄도 네, 계약이 만료되면서 자유계약으로 나갔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우스햄튼에서 호이베르를 데려왔지만 또 카일 워커 피터스가 이적을 했기 때문에 또 이적료도 받아냈고요. 또 몇몇 임대도 이제 있었는데, 라이언 세센용이 분데스리가 호펜하임으로 한 시즌 임대를 떠났고, 그 다음에 올리버 스킵이 노리치 시티로 챔피언십을 갔지만 또 거기서 주전으로 뛰고 있으면서 잘 뛰고 있고, 그 다음에 후안 포이스 수비수는 판매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마지막에 거의 뭐 이제 이적 시장 마지막에 비아레알로 또 임대를 떠났습니다. 그래서 챔피언십이 한 명, 분데스리가에 한 명, 라리가에 한 명, 이렇게 또 3명을 임대를 보내면서 네, 또 아웃이 있었죠. 요즘 측면 수비수가 귀하다고 하던데 정작 더 귀한 건 중앙 수비수였나 보네요. 둘 다 귀해요. 네. 둘 다 귀해. 그리고 뭐 맨유도 영입 못했고 맨시티도 큰 돈을 들였다고 하는데 그 팀들도 다 네. 토트넘도 레길론 데려왔고, 그 다음에 맨유도 알렉스 텔레스도 데려왔고 포르투에서, 그 다음에 첼시도 이제 벤치를 데려왔고, 둘 다 귀합니다. 네. 그래서 그 돈 주고 데려온 거 아니에요. 사실 뭐 토트넘이 레길론 데려올 거라고는 생각 못했었는데. 다 귀하죠.
다 귀하고 비싸지 뭐. 토트넘은 스완지 시티의 조 로든에 대해서 논의 중이라고 합니다. 최근 이 풋볼 런던 영상에서 토트넘이 스완지 시티의 수비수 조 로든에 대한 관심을 이야기했고, 현재 이 로든이 인상적인 활약을 펼치고 있으면서 토트넘의 관심을 받고 있는 것. 이 스완지 시티는 조 로든이 만약에 팀을 떠나게 된다면 뭐 1,800만 파운드 정도 금액을 뭐 원한다라는 이야기가 오가고 있다고 합니다. 울버햄튼의 아다마 트라우레가 그 스페인 대표팀에 합류를 했습니다. 스페인과 말리 이중 국적자인 아다마 트라우레가 이제 A매치 기간에 스페인과 말리 두 곳 모두 소집 요청을 받았지만, 아다마 트라오레는 스페인 대표팀 훈련장에 얼굴을 보이면서 스페인 대표팀에 합류가 되었습니다. 아다마 트라오레는 포르투갈과 0대 0으로 비긴 경기 후반 60분쯤에 교체가 되어서 경기를 뛰었습니다. 리버풀의 살라는 노숙자 학대를 막아 칭찬을 받았습니다. 살라는 지난달 도움이 필요한 시민을 방어하는 데 뛰어들었고, 살라는 안필드 지역 근처에서 노숙자 학대를 막아선 뒤 아주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9월 말에 살라는 리버풀의 한 주유소에 차를 세웠고, 데이비드 크레이그라는 한 노숙자가 집단 언어적 괴롭힘을 받는 것을 목격했고, 살라는 그 상황에서 개입을 했고, 괴롭히던 사람들에게 당신들도 언젠가 이런 비슷한 상황을 맞이할 수 있을 거라고 경고하면서 내보냈고 쫓아냈고, 그 노숙자에게 약간의 돈을 건네주었다고 합니다. 살라는 2년 전 이집트의 여학생들을 위한 학교, 그 다음에 의료센터 건립을 위한 자금을 또 지원하는 등 자선활동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또 루게리병을 진단받아서 다시는 축구를 할 수 없게 된 또 자카리아의 선수의 이제 트레이드마크, 골로크 트레이드마크인 이제 A라는 그 약간 제스처가 있는데, 그거를 또 최근에 골로크 또 했었죠. 이때 경기가 리즈 유나이티드와 할 때인데, 그때 이 셀레브레이션을 따라하면서 그를 위한 경의도 표하게 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하피냐가 이적한 파리 생제르맹에서는 하파엘이라는 이름으로 등록명을 정했습니다. 하피냐는 바르셀로나를 떠나 이제 파리로 완전 이적했으며, 하피냐의 새로운 이름은 하파엘로 적혀져 있습니다. 이 하피냐가 파리로 이적하면서 좀 다른 느낌을 또 주고, 본인도 이제 새롭게 심기일전하기 위해서 본명을 이제 사용하기로 결정했다고 합니다. 하파엘입니다. 하파엘. 하피냐의 본명은 하파엘 알칸타라 이제 두 나시멘투인데, 포르투갈이나 이제 스페인 언어권 선수들은 본명이 너무 기니까 보통 이제 이름을 짧게 쓰거나 아니면 안녕하세요, 애칭을 사용을 합니다. 근데 그래서 이제까지는 하피냐라는 이름을 사용했었고, 그 이름은 이제 자기네 집안에서만 애칭으로 쓰는 이제 이름이었는데, 원래 자신의 본명인 하파엘을 쓰기로 이번에는 정했다고 합니다. 아스날의 티어니가 14일간 자가격리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아스날의 수비수 티어니는
국가대표팀에 소집되어서 이제 훈련도 받고 했는데 소집 중에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양성 반응이 뜬 팀원과 접촉이 있었고 그로 인해서 14일간 격리된다고 합니다. 스코틀랜드 축구협회는 이 스튜어트 암스트롱이 코로나 양성 반응을 받았음을 컨펌했고 T1이는 이 선수와 접촉을 했었기 때문에 어제부터 2주간 자가격리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이 아스날이 영입했던 살리바 선수를 챔피언십으로 임대해 보내는 것을 현재 고려 중에 있다고 합니다. 아스날은 이적 시장 마감날에 살리바를 생트티엔으로 다시금 임대해 보내는데 실패했고 그래서 아스날은 현재 다른 방안을 구상하고 있으며 이제 하브리그 팀으로 임대를 보내는 것을 생각하고 있고 현재 이 살리바를 임대하고 싶어하는 클럽이 또 있대요. 브렌트포드라고 저번에 이제 승격 플레이오프까지 치렀던 나름 그런 팀인데 그 팀으로 지금 임대를 보낼까 그리고 그 팀도 임대를 또 원하고 있다라는 이야기 있네요. 살리바에 대한 얘기는 뭐 현지에서는 기대했던 것만큼 지금 믿을 수는 없을 것 같다. 그러니까 원래 뭐 임대 보내고 이제 시즌 끝나고 이번에 새롭게 시즌 들어가면서 데려와서 프리미어리그에서 뛰게 할 수 있는 자원이 되지 않을까 싶었는데 이 현지에서 이 살리바의 훈련 영상, 그 다음에 훈련 모습을 봤던 뭐 기자들이나 아스날 관련 뭐 이제 사람들이 봤을 때는 이 살리바의 좀 믿음이 없다고 합니다. 네. 아직까지 좀 이렇게 뭐 생각보다는 어렵게 데려온 선수긴 한데 생각보다는 좀 그렇게 기대치에 부응하는 그런 모습이 실력이 안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황의조가 뛰고 있는 보르도가 이 벤 아르파를 영입했습니다. 바야돌리드에서 보르도로 이적을 한 것인데 자유계약으로 영입을 했다고 합니다. 이 프라다다. 프라다도 이런 레인 재킷 같은 게 있네. 오랜만에 보네 벤 아르파. 레알 마드리드는 이제 쿠보를 임대를 보내줬는데 이 경기에 더 안 쓰면 이제 겨울에 임대 해지를 하겠다라고 경고장을 보냈다라고 합니다. 스페인 문도 데포르티보는 레알이 쿠보의 임대 계약을 중단할 수도 있다라고 전했습니다. 쿠보는 이번 시즌 라리가에서 5경기 모두 교체로만 나섰고 출장 시간은 54분에 불과합니다. 한 경기 평균 10분 정도 뛴 것이고 이런 상황이 계속이 된다면 재임대도 고려할 것으로 보입니다. 쿠보는 레알이 가장 좀 조심스럽게 다루고 있는 자원 중에 한 명이며 그의 성장이 정체되는 것을 방지하고 향후 팀의 일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 중이다 라면서 현재 상황은 그렇게 좋게 흘러가고 있지 않고 다음 겨울 이적 시장이 열렸을 때 이러한 상황이 지속이 되면 쿠보를 다시금 주전으로 쓸 수 있는 팀으로 재임대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 쿠보가 원래 바야돌리드에서 임대를 저번 시즌 뛰었고 그 임대 같은 팀에서는 이 주전으로 뛰면서 좀 많이 성장한 느낌이 있었는데 이번 새로운 시즌 들어가기 전에 이제 에메리 감독이 레알에게 좀 직접 부탁을 해가지고 쿠보를 좀 우리 팀에 데려와서 쓰고 싶다 임대로 해서 이제 뭐 레알과 잘 이야기가 돼가지고 임대를 보냈는데 막상 이제 시즌이 시작되고 나서는 선발로 못 뛰고 그 다음에 이제 계속 교체로 나오긴 하는데 그 교체로 나와서도 이제 뭐 거의 뭐 경기당 10분밖에 못 뛰니까 현재 그치 마요르카지 마요르카 맞습니다. 저 바야돌리드라고 했네요. 좀 전에 바야돌리드 말해서 마요르카 맞고 네. 못 뛰니까 이제 이렇게밖에 쿠보를 사용하지 않으면 우리는 겨울에 계약 해지하고 그리고 이제 뭐 새로운 뛸 수 있는 팀으로 제 임대를 뭐 보내겠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뭐
비아레알이 선수 보강이 잘 돼서 후보가 이제 거기서 이제 좀 뭐 경쟁하기가 뭐 쉬운 상황은 아닌가 봅니다. 네. 스페인 축구연맹과 포르투갈 축구연맹, 이 두 축구연맹이 2030년 월드컵 공동 개최를 위한 합의에 서명을 했다고 합니다. 스페인 왕립 축구연맹 회장이자 UEFA 부회장 루이스, 그리고 포르투갈 축구연맹 회장인 페르난두가 서로 만나가지고 이제 2030년 월드컵 공동 개최를 위한 합의에 서명을 하는 모습이라고 합니다. 목소리에 힘이 없다고? 네, 좀 별로 힘이 없습니다. 토트넘의 레길로는 포르투갈과의 경기에서 부상을 입었다고 합니다. 루이스 엔리케 스페인 감독은 포르투갈과의 친선 경기에서 레길론이 하프타임에 교체가 된 이후에 레길론 상태를 더 알아봐야 할 문제라고 인정을 했습니다. 그는 리스본에서 선발에 포함되어 경기를 시작했지만 전반전에 누군가에게 가격을 당한 뒤에 이제 교체가 있었고 또 부상이 있었고, 엔리케 감독은 경기 후에 우리 팀 이 국가대표팀의 의료진들이 레길론을 검사한 뒤에 좀 상황을 봐야 될 것 같다. 지금은 병원을 가봐야 될 것 같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고, 이게 좀 큰 부상이나 복잡한 상황이 아니었으면 좋겠다라고 또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게 원래는 뭐 사실 뭐 엔리케 감독이 또 알바를 안 좋아하기 때문에 뭐 알바는 어차피 이번에 부상이어서 국대를 또 가지도 못했지만, 이번에 스페인 국대 왼쪽은 이제 가야, 이제 발렌시아에 가야, 그 다음에 토트넘에 레길론이 뽑혀서 갔는데, 레길론이 만약에 부상이면은 뭐 쓸 가용자원이 있지만 그래도 감독 입장에서는 또 고민이 되긴 하겠죠. 오늘의 축구뉴스는 모두 펜코에서 발췌했음을 다시 한번 밝히는 바이며, 오늘의 축구뉴스는 모두 펜코에서 발췌했음을 다시 한번 밝히는 바이며, 그 외에도 유튜브, 락사, 또 FM네이션 이런 데서 좋은 기사를 올려주시는 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 인사를 전합니다. 다시 한번 오늘의 축구뉴스는 펜코에서 발췌했음을 밝히는 바이고, 이 영상은 유튜브를 통해서 다시 보실 수가 있는데요. 네. 유튜브에서 보실 분들은 조던 HD를 검색하셔서 좋아요, 그 다음에 구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댓글도 남겨주시면 제가 또 답댓글을 빠르게 남겨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피파 열리지 않았나요? 모르겠습니다. 열렸는지 안 열렸는지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 고생들 하셨습니다. 수고들 하셨고요. 일단 유튜브는 그래도 점점 많은 분들이 또 시청을 해주시고 있는 상황이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요즘에는 유튜버분들도 좀 딜레이가 있어가지고 조금 살짝 느려요. 이제 다른 플랫폼보다 트위치나 카카오보다 좀 느린데, 그래도 이제 잘 듣고 채팅도 잘 남겨주셔가지고 다시 한번 감사하다라는 말씀을 또 드려봅니다. 유튜브하고 트위치는 여기서 방송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